화장실 갔는데 안 나온다, 되게 찔끔 나온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치하게 되면 전신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결국 입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드실 수 있는 영양제로는 방광염에 걸리면 일단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약간 잔뇨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화장실 가도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을 볼 때 배 아래쪽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면은 그 아래쪽에 염증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르고,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는 당연히 화장실을 많이 가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많이 간다고 문제된다기보다 화장실을 갔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거, 염증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잔뇨감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에 방광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이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경우, 아니면 자다가 깨서 2-3번 화장실을 가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염이 걸렸을 때 빠르게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거의 2-3일 안에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세균이 위로 역류해서 신장 쪽에 염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우신염에 걸리게 되는데, 신우신염이 걸리면은 이제 전신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고열이 생긴다든지, 뭐 등이나 배 쪽에 엄청난 통증,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져서 결국 입원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방광염이 걸리면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방광염 예방을 위해서 드실 수 있는 영양제로는 보통 세균성 질염이랑 방광염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여성 질에 좋은 여성 유산균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고, 유산균의 종류가 진짜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질에 특화돼서 좋은 유산균들이 있고, 아니면 장이나 면역에 특화돼서 좋은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구분하셔가지고 자기가 꼭 필요한 여성 질 유산균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장에 좋은 유산균을 복용을 하시다가 여성에 좋은 유산균을 함께 복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전에 복용하시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식후에 복용하게 되면은 위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균이 많이 파기되기 때문에 아침 식전에 복용을 권합니다. 아침 식전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복용을 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화장실 갔다가 드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먼저 먹고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습관을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광염은 보통 세균성으로 생기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랑 같이 하게 되는데, 항생제 치료를 하시면 또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유산균들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여성 유산균이랑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죠. 방광염 치료를 위한 항생제는 그럴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여드름이 나서 항생제 치료를 받을 때 그 항생제로 인해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특히나 항생제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좀 꾸준히 유산균을 같이 챙겨 드시는 게 좋기는 해요. 아니면 크랜베리가 방광염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크랜베리 성분도 복용을 해주시고, 크랜베리는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다고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한 양에서 그 딱 권장량 정도만 복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새는 그 여성 방광염 환자들을 위해서 여성 질 유산균이랑 크랜베리 성분이 같이 복합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 찾아서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C도 방광에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먹으면은 결국 소변으로 배출이 되긴 하지만, 방광을 지나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 중에서 신장 부분에 항산화, 항염증 기능도 같이 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 먹는다고 다 배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타민 C를 복용하시면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런 식으로 방광염 관리를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비타민 C를 복용하면서 물을 조금 먹게 되면은 신장 결석이 생길 수가 있어서 비타민 C 복용하는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방광염 환자가 딱 지켜야 하는 생활 습관을 말씀을 드릴게요. 방광염은 그 염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게 술, 담배. 술도 염증을 유발하고 담배도 염증이 안 좋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이 염증에도 안 좋은데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또 여기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커피나 녹차 뭐 이런 이뇨작용이 있는 차 종류도 마찬가지고 염증이 없을 때는 뭐 커피랑 차를 먹는다고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미 방광염에 걸렸을 때는 방광에 자극이 될 만한 커피, 차, 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은 2리터 정도 충분히 복용을 하셔서 화장실에서 세균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이 중요하고요. 화장실 자주 참는 습관,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참게 되면 결국에 방광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의가 생기면은 바로 화장실을 가시는 게 좋고요. 사실 그 화장실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화장실 갔는데 안 나온다, 아니면 되게 찔끔 나온다, 이거는 방광염일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요의가 생기는 것 자체가 방광이 찼을 때 자극이 생겨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진료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아무리 화장실을 참고 싶어도 정말 방광염에는 너무 안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요의가 생기면 바로 화장실을 가셔야 돼요. 당연한 거지만 적당한 수준의 운동도 중요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성관계 후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라도 꼭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성관계 중에 사실 여성은 요로가 짧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게 세균이 역류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보통 방광염에 걸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 격한 성관계, 그것도 안 좋고 성관계 후에 꼭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항문이랑 회음부 닦을 때도 앞에서 뒤쪽으로 닦는 습관. 이게 방광염이 세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균이 보통 대장균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변을 보고 나서 반대쪽으로 닦게 되면은 그게 또 방광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 꼭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영양제로는 소용이 없고 병원에 가셔서 항생제 치료 받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시면은 약국에도 항생제는 아니어도 한방용 항생제, 뭐 요비신이라든지 이런 항생제 개념의 약이 있어요. 그거랑 뭐 진통제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빠르게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엄청 약한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염증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점점 심해지고 아까 말한 신우신염이 걸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생기는 즉시 약국에라도 가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뭐 요비신 이런 항생제 개념의 약을 드셔서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걸 기다리다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올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보통 방광염 걸렸을 때 비뇨기과, 산부인과 가시면은 약을 한 3일에서 5일치 처방을 내려주실 거예요. 근데 약을 먹다가 괜찮아졌다 싶어서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몸에 내성균을 키우는 꼴이 돼요. 괜찮아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균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완전히 없애지 않고 얘를 남겨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세균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면은 그 약만큼은 그 날까지는 항생제는 꼭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증상약 있잖아요. 뭐 소염진통제라든지 그런 약들은 먹다가 증상이 괜찮아지면 안 먹어도 되는데 항생제는 특히 처방받은 날까지는 끝까지 복용을 해주셔야 돼요. 많이 먹으면 생기는 거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에 따라서 어떤 성분은 당연히 약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 정도까지 먹어도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내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내성균이라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몸에서 그 항생제를 먹었을 때 이 항생제를 이기는 내성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균까지를 완전히 박멸을 하고 그 다음에 걸렸을 때 또 박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얘를 어떤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 생겨버리면 다음에 그 방광염에 걸렸을 때는 이 항생제로는 치료가 안 돼요. 더 센 항생제, 또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항생제를 써도 다 내성균이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앉아있으면은 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일어나서 또 운동도 하고 하셔야지 화장실 가고 싶은 그 느낌도 받고 할 수가 있고요. 요의가 생기면은 바로 화장실 가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참게 되면 이 세균이 계속 방광에 남아있어서 결국 염증을 만들고 이게 또 올라가서 신우신경까지 유발하게 되는 건데, 화장실을 가고 싶다 하면은 아무리 회사라도 아무리 데이트 중이어도 바로 화장실을 가서 소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